자, 이번에는 통진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산에 반발하고 있는데 제야 진영이 뭉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국고보조금, 정부에서 지급한 이 통진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인데 통장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것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예. 오늘 제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른바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단히 잘못됐다. 정당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여론을 모아가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른바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27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규탄 집회까지 열겠다. 이게 대정부 투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자, 오늘 이정희 전 대표죠. 전 대표가 큰절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이 비상시국 이른바 원탁회의에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진보 정치의 결실을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예. 이렇게 하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이네요. 네.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저러고 큰절을 하는 모습인데 박수까지 나오네요. 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그냥 둬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이정희 전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논란이 좀 될 뻔했던 부분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 그리고 인재근 비대위원 두 분이 원래 참석을 하기로 했었죠. 예. 이른바 비상시국을 위한 원탁회의를 같이 구성한 11명 중에 2사람이 정동영 상임고문과 바로 인재근 의원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연락을 잘 못 받았다고는 하는데 예. 아마 여론의 따가운 그 질타를 의식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이 만약에 등장을 했으면 새정치민주연합과 통진당의 어떤 그런 그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더 커졌을 텐데 그렇죠. 지도부 지금 분위기가 지금 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막 들어왔습니다. 지도부 분위기는 잠시 후에 보겠고요. 시청자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께 또 질문이 왔네요. 통진당 의원직 상실이 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의원직을 박탈한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이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정당을 해산했을 경우에 소속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명백한 입법의 불비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직 상실한다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정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정당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있는데 위원 정당이 해산되는 것이니까 정당 대표성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고요. 국민 대표성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와 같이 위원 정당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 대표성도 감소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이 위원 정당에서 해산되는 마당에 정당이 해산됐는데 그 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위원 정당 해상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이게 2번째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인 위원 정당 해산 제도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직 상실하는 것은 위원 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적 효력이다. 이런 3가지 이유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과거 독일에서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죠.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독일에서 예전에 사회주의 제국당을 해산을 할 때 그때도 독일법에도 위원 정당 해산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지위 상실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사회주의 제국당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 지위를 다 박탈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법무부 즉 정부에서 위원 정당 해산과 더불어서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예. 당시 독일에서는 정부가 위원 정당 해산만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규정이 없음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내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의 근거도 있고 선례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지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아마 충분하셨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조수진 차장과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야권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지금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는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략적 판단이 뭡니까?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또 그 우윤근 원내대표가 한 발언은요. 헌재 결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 때문에 보수 정권에 유리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판 하나, 또 대법원의 판결 하나, 또 검찰의 어떤 수사 상황, 여기에 대해서 분리하면 이건 잘못됐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탁회의, 뭐 말이 좋아 원탁회의지 사실상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불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동영 상임고문이 대체 누굽니까? 2007년 대선 후보를 지났습니다. 문재인 의원처럼 야당의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런 분이 이 원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통진당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정말 타격입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입니다. 현재 비대위원이고 또 남편인 김근태 상임고문은 평생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정말 야당의 어떤 정신적인 기둥인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야당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앞으로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되는데 잠시 후에 야당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지금 한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이정희 전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한 건가요?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아주 좀 큰 죄목을 걸었는데요. 이 통진당이 해산된 이유는 국가안보를 저해했다. 그래서 국익을 해치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멤버들 111명 모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처벌해달라. 이런 취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서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뭐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라고 예. 보고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을 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마 보수적 시각을 가지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주장에 공감을 하실 텐데 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직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단체에서 고발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 이정희 대표의 어떤 발언과 어떤 행동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봤는지 아직 그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남부지검에서 결국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내를 보시면 그 통진당 자체가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한 것이지만 그 활동의 문제를 삼은 거는 소위 이석기를 비롯한 아로 모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활동 자체, 개개 활동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아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정혜 기자께 또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네. 오늘 대대적으로 검찰에서 친북 혐의가 있었던 단체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경찰이 여러 곳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체는요, 코리아 연대라는 단체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금 보시는 사무실인데요. 이 사무실을 비롯해서 대표의 주거지 등 이 조직원들의 주거지까지 아주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투입된 수사관만 66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북한 찬양글을 작성했던 증거 또는 뭐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찾기 위해서 뭐 현재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서적 등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 그러면 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윤정혜 기자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친북 성향이 아주 강한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에서 스스로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좀 살펴보니까요. 뭐 코리아의 자주통일, 뭐 그리고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인물들이 모였다라고 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뭐 남한이나 북한이 아니라 코리아라고 지칭을 하면서 원래는 우린 하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친북 성향이 더 진하게 드러나거든요. 뭐 남한이 이제 외사의 군사 지배를 받고 있다.
아니라 뭐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사실상 북한이 말하는 주장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을 했잖아요. 예. 당시에 조문을 하겠다면서 이 공동대표 한 명이 미립북을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조문을 하겠다고 미립부까지 했다. 예. 예. 자, 그거는 진짜 종북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정부 허가 없이 미립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예. 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예. 뭐라고 설명하냐? 김정일 국방위원장 님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님은 통일의 선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분의 서거를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건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동영 차장 표정이 좀 씁쓸해졌는데 뭐 할 얘기가 있죠. 아유, 뭐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게 어떻게 인륜에 관한 일입니까? 인륜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보듬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여야 존경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지치게 만드는 것 예. 같아요. 자, 조수인 차장께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통진당 해상 뉴스를 전해드렸을 때 시청자들 가장 궁금해하신 질문이 많이 온 게 뭐냐면 지방의회 의원들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그 질문이었는데 오늘 결정의 일부가 나왔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정당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이 논란으로 남았는데요. 네, 오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침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서 비례광역의원 3명 예. 그리고 비례기초의원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유지한다. 예.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속 정당이 강제로 해산되면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법의 미비 때문에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 종북정당 그리고 이런 정당이 이 종북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해산 결정이 날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사실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이 제도권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법의 미비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이 남은 의원들의 거취 문제 정부에서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인데요.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예.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의원직을 빼앗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번 헌법재판소 그 판결문 취지를 보면요. 예. 그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거는 정당이 지속되는 것과 같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나옵니다. 예. 그 의원이 뭐 국회의원에만 한정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취지문에 따르면 지방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요청을 안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산할 수 있을까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가 2차 청구를 하는 겁니다. 후속 청구를. 그래서 이번 1차 헌재 판결에 기초해서 지방의원들도 같이 의원직 제명을 해달라 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의원직을 상실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세비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가급적 빠른 것이 좋고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지방의회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당 의원이 많다거나 아직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방의회 의원직 박탈 문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동희 차장께 질문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통진당의 잔고 이야기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오늘 그 통진당에 나가서 이 계좌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통진당 측에서는 이미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관위 측에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 영원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돈을 올해만 받은 게 지금 60억 7천만 원을 우리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2월 된 금액도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때는 2월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만 어떻게 유독 돈이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많이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선관위에서는 이런 사안을 해당 그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급된 게 60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남은 돈이 14만 5천만 원가량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 통진당 쪽에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만 급하게 돈이 좀 빠져나간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펼치기가 좀 어려운 자, 확인을 상황입니다. 해봐야 될 텐데 자, 김태현 변호사께 예. 좀 질문 드릴게요. 만약입니다, 이거는. 돈을 만약에 이번 조치가 예상이 돼서, 이번 해산 결정이 예상이 돼서 돈을 만약에 빼돌렸다. 다른 계좌로 옮겼다. 처벌을 받습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예. 남부지검에 결국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횡령 이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돈이 어쨌든 국가보조금이 하지만 통합진보당 계좌에 들어온 이상 통합진보당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 앞두고 빼돌렸다고 해서 횡령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적으로도 찾아오려면 이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결정 있기 며칠 전에 돈을 뺐을 겁니다. 그렇게라고 본다면 사행위 취소 소송도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조금 난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런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 우리의 세금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